그럴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진짜 현실이 된다면 2차전지 급등합니다. 2차전지 급등해요. 네, 잘 들으셨어요? 리튬 가격이 정말 좋죠? 요즘에 원자재가 좀 심상치 않아. 리튬 가격뿐만 아니라 금, 은, 구리 뭐 다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전망을 좀 고민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원자재가 오르면 결국에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 추세를 잘 체크하는 것도 2026년에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리튬 가격이 아주 견조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 단순히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닐 것 같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도 ESS 배터리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과 양극재 기업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엄청난 돈이 들어갔거든요. 이날. 그래서 이날 장중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들어갔어요. 주력은 아니고 원래 계획이 없었거든요. 에코프로를 살 계획이. 이 정도면 외면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손해를 봐도 들어가야 돼. 돈의 규모가. 그리고 외국인이 정말 급하게 샀고 이날 기관도 급하게 샀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소강 상태에 있는데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사고 고점에서 조금 팔았어요. 일종의 트레이딩 목적에서 산 겁니다. 어제 나름 고가에서 팔았고 오늘도 사실 팔기로 했던 가격까지 왔는데 제가 어제 술을 먹어서 아침에 대응을 못했어요. 지금 뭐 깨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 들어왔어요. 2조가 넘었고 이날 SK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였고 그 다음이 에코프로였어. 이거 미친 거야. 에코프로 주제에 거래 대금이 3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삼성전자와 견줄만 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왔어. 그래서 뭐 괜찮게 보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다. 네, 근데 생각보다 정말 강합니다. 생각보다. 단순히 리튬 가격 때문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올라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 홀딩스는 많이 안 올랐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도 리튬 사업을 하는데 제자리에 있어요. 이 정도면. 저는 그래서 에코프로를 약간 투기적인 성격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기적인 자금도 들어왔다. 그리고 정부의 코스닥 지원 정책 기대감 때문에 공매도에 쇼스퀴즈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급등은 수급적인 요인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까지 강할 줄은 몰랐어요. 에코프로가. 너무 강해, 너무 강해. 반면 앞에서 봤던 포스코 홀딩스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리튬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사업의 가치도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지금은 철강업이 발목을 잡고 있지만 미국이 최근에 자동차 관세를 낮춰줬죠. 철강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강만 좋아지면 얘도 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견조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너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에코프로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무너지는 그림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도 사실은 뭐 싸죠? 크게 보면. 40만 원을 결국에는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의 실적 전망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봤을 때 좋았었잖아요. 보세요. 올해까지는 그냥 그런데 내년에 아주 좋아집니다. 내년 실적 기준으로 PBR도 0.4배로 저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이야. 2차전지 기업들의 공통점은 실적 전망이 계속 하향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게
다소 부담이긴 합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주식이 실적만으로 안 간다 하면서 뭐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다 아니까. 어쨌든 이것도 중요한 요인이에요. 결국에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하향되는 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적 전망이 반등을 해야 추세적으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봉도 뭐 괜찮아요. 강하지 않아서 그렇지. 빨간색 2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월봉 차트인데. 그리고 주봉도 네 괜찮아요. 괜찮아. 이거 계속 좋아 보이는데 계속 기둥을 만들어요. 이거 넘어가면 가벼워진다. 이거 넘어가면 매수도 가능할 것 같은데 대충 34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신호가 나오면 네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넘어갈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L봉 차트 괜찮아요. 네. 2차 전지도 AI 생태계에 합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쁘게 볼 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압도적이긴 해요. 네. 에코프로는 니켈 광산 투자에서 많은 수익이 나고 있죠. 저는 근데 그런 것보다 투자 수익보다는 업황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야 할 것 같아요. 본업의 성과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했구나. 중요한 얘기 하기로 했잖아요. 2차 전지. 중요한 얘기 해볼게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최근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레임덕이 더 빠르게 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11월인가요? 내년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만약 그때 공화당이 패배를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진짜 현실이 된다면 2차 전지 급등합니다. 2차 전지 급등해요. 네, 잘 들으셨어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고 그러면서 내년 미국 중간 선거 예상이 공화당에 불리해질수록 2차 전지에게는 구조적인 더 강력한 호재가 됩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급할 건 없고 계속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를 보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 2차 전지 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이 되면 이래저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도 뭐 장기적으로는 항상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ESS 뿐입니까? 전기차도 내년 하반기부터 살아나요. 그리고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고성능의 배터리가 필요하죠. 2차 전지는 이제 로봇주예요. AI 주고 전기차 주고 로봇 주고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호재가 나왔던 삼성 SDI 2조 수준의 수주 계약 소식이 전해졌는데 좋지 않게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 SDI도 지난번에 실적 전망치를 확인하면서 전망 추세가 하향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자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물론 실적만으로 주가가 가는 건 아니지만 그거 안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뒤집어서도 보고 다양하게 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라고요. 뭐 말을 못하겠어 진짜. 내년 실적 전망이 계속 하향이 되고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상방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상하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윗꼬리가 길게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분봉 차트로 한번 보면 오늘 장 초반에는 급등이 나왔지만 큰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야 할 때 못 가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은 가야 했죠. 근데 못 갔잖아요.
오늘 상승했지만 제 눈에는 조정으로 보이고 오늘 신호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애매한 포지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홀딩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베팅하는 것은 좀 그렇고 좀 더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도 오늘은 그냥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도 근데 모르겠어. 오늘 지금은 뭔가 애매해요. 최근에 급등할 때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수급이 좋아서 강한 상승도 나왔지만 오늘은 뭔가 애매하다. 이제는 하루 이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토대로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에코프로 BM도 내년 실적 전망치가 하향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방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좋을 때는 홀딩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분위기 안 좋을 때 조금씩 사보고 많이 빠지면 강도 있게 매수를 해보고 그렇게 길게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부담이 될 때는 좀 팔아보고 2차전지는 딱 그렇게 투자하기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계속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한 번 더 튀면은 이제는 좀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 빠지면 사야 되지 않을까? 일부만 팔고 일부만 다시 사보고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세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당장은 좀 애매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